출시된 또 다른 차는 아반떼입니다. 2015년 6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혁신적이고 스포티한 디자인 완성, 3세대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기본기 향상, 차 급을 뛰어넘는 최첨단 안전 편의사양 탑재가 특징입니다. 세단의 고정관념을 깬 파격적 조형미를 강조한 아반떼 7세대 완전 변경 모델은요.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테마를 적용해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됐습니다. 네, 이어서 소렌토입니다. 4세대 소렌토는 2014년 3세대 출시 이후 6년 만에 출시된 완전 변경 모델입니다. 겉모습은 정제된 강렬함을 컨셉으로 완성이 됐고요. 앞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LED 헤드램프를 하나로 연결해 과감함을 더한 타이거 노즐을 통해 강인하고 와이드한 인상을 구현했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차들 보면은 소형 SUV가 두드러집니다. 네. 소형 SUV가 몇 대예요? 세 대가 나왔죠? 그렇죠. 트레일 블레이저, XM3, 그다음에 캡처 세 대나 나왔잖아요. 소형 SUV가 상당히 많이 팔려요. 네. 예, 없던 시장이었는데 지금 월 1만 대 가까이 그 시장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신차가 계속 추가가 되더라도 이 다른 차들의 판매량을 뺏어먹는 게 아니고 계속 시장이 성장하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형 SUV가 계속 출시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2020년부터 자동차 제도에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편의 제도를 살펴보면요. 이제 이 실물 운전 면허증 없이도 내가 면허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스마트폰 앱 패스 기반의 모바일 면허증으로 면허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술, 담배 등을 살 때도 주민등록증 대신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내밀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19세 이상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운전면허 제도는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고 제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네. 최근에 들어온 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는 운전면허증을 지금 받으면은 한쪽은 한글, 반대쪽은 영어로 해서 좀 받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신분증이 없을 때 그걸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국제 라이센스를 계속 연장할 필요도 없어서 큰 장점이 돼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수십 개 자꾸 증가하고 있고 또 이번에 모바일 라이센스 나오는 거는 상당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제도는 좋지만은 운전면허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는 13시간 하루만이면 딸 수 있는 국가예요. 중국에서 5천 명이 단기 관광 비자로 와서 따갈 정도로 굉장히 납부된 나라입니다. 먼 나라 볼 필요 없어요. 호주 2년, 중국, 독일이 3년 걸립니다. 정식면허. 아, 면허 따는데요? 일본이나 중국만 하더라도 쉬운 4시간, 쉬운 6시간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가 60시간 이상 또 올렸어요. 일본은 면허 따는데 2주 합숙을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런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혜택이 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근본에 대한 것들은 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안전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인데요.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을 개정해서 자동차 안전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우선 길이 11m 이상 승합차에는 비상 탈출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요. 어린이용 승합차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마 버스 탔을 때 뒤에 반대쪽 요만한 문이 있었죠. 문 있었죠.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게 예전에 다 있었어요. 외국은 다 있습니다. 아, 선진국은. 뒤쪽에 그런 문이 있었다고? 맨 뒷자리에? 뒤쪽이 있는데 어디 있느냐 보통 출입구의 반대 대각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복이 되면 반대로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아, 문이 그러니까 여기도 네. 있고 여기도 있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버스는 출입구 쪽에 화재가 생기게 되면 유독가스 숨 서너 번 하면 엎어집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요. 옛날에 비상구 대신 대형 유리를 설치를 하고 유리 깨는 망치 설치하는 걸 바꿨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요. 너 전복된 차에 유리 깨봤어? 한 번도 깨보질 않았죠. 안 깨집니다. 거기다 썬팅을 입혔거든요, 요새는요. 네네네.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몇 번 들으려고 또 어두운 데서 유리 깨는 망치 찾다가 엎어지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아예 그런 걸 없이 본 세대가 되나니까 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그리고 껌껌한 데서 네. 무슨 유리 깨는 망치를 찾고 소화기를 찾습니까? 네. 예전에 이제 어떤 기자분이 있죠. 이 폐차장 가서 유리 깨는 방법을 시연을 해서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 유리 깨다 말고 2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유리 깨는 망치 목이 부러져 버렸는데요. 유리 깨는 망치 있죠. 네. 목이 굉장히 얇잖아요. 아.
시중에 나와 있는 유리깨는 망치의 반이 불량입니다. 안 깨져요. 머리를 깨는 게 나아. 머리를 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데 기준도 없어요, 우리나라. 발로 이렇게 막 세게 차도 안 깨집니다. 안 깨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 앞좌석을 뉘어서 머리 받칠 때 빼면은 그 되게 네, 네, 네. 나오죠. 예, 예. 그걸 왼쪽으로. 거꾸로 들고 쳐야 되는데 똑바로 쳐야 되는데 그건 남자들이 쳐야지 여성들은 어려워요. 그리고 유리 깰 때 가운데 치면 안 깨집니다. 진동을 흡음하기 때문에 구석. 그렇죠. 모서리 10cm 떨어지는 모서리를 가격해야지 깨지는 건데 깨봤나요? 당연히 가운데 칠 생각을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이미 숨 들이켜서 죽은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3월 말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과속 방지 시설,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과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상당히 고민이 많은 내용이죠. 결국 민식이법 시행 때문에 요새 가장 논란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중처벌조항 때문에 문제가 커요. 가중처벌조항 자체가 마약 제조 및 판매, 또 음주운전하고 과실 취했을 때의 형벌하고 형치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중처벌, 전국의 16,000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을 했을 때 어떤 가중치, 운전자가 느끼는 네. 두려움, 이런 것들은 이 국민청원에 36만 명 이상이 청원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요. 정부의 대응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과한 우려다. 그리고 누가 과한 우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졸지에 그냥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러면 그 그런 상황은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점을 운전자가 과속을 내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안전 기준을 강화를 하는 게 주목적이고 네. 가처벌에 대한 것들은 후속 조치로서 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주객이 지금 전도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국과 같이 아예 어린이 보호구역을 좁혀서 아예 차가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네. 또는 보도하고 차도 장벽을 쏴서 아예 애들이 못 들어가게 만든다든지 지그자기부터 과속 방지턱 많이 집어 속도를 못 내게 이거를 강화를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가중처벌 조항을 강화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가 정말 좀 안전불감증 네, 맞아요. 나라예요, 정말. 그리고 자동차 교통에 대한 안전이 요즘에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예전에 정말 안전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맞아요.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규제를 없애기만 했지. 지금 와서 막 아이들 다치고 아이들 맞아요. 사망사고 생기고 이러니까 지금에서 매한강 고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규제 없어지면서 막 썬팅도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국민을 위해서 법에 대한 것들, 악법은 빨리 없애야 되고 독소 조항에 대한 것들, 네. 또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알면서 안 하는 것도 있죠. 이게 더 문제점이 있지 않냐. 정부 지도자의 역할이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도 바뀐 제도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최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개인이 구매하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의 보조금 130만 원이 폐지됐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은 5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구매 보조금은 줄어들지만 친환경차 세제 혜택은 연장됐습니다. 수소차는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 감면을 3년 그리고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년 연장됩니다. 의미는 상당히 커요. 네. 제가 또 한국 전기차 협회장 아닙니까? 아니 뭐안 적이 없네요. 이제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지금 900만 원, 네. 800만 원 줄어들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 펀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내년은 한 200~3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심각하죠. 저는 이제 전기차를 사실 한 1년 6개월을 타고 다녔었거든요. 네. 전기차 뭐 충전기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났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기차 타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하나도 안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일반 주유소는 큰 길거리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많이 눈에 띄어요. 근데 충전소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공용 주차장의 가장 구석진 곳에 되고 구석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2중, 3중에 돈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영 주차장 갔을 때 주차비 내고. 1시간을 무료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또 주차비를 또 내야 되는 데도 있어요. 네. 제가 저번에 강남에 어디 일을 보러 갔다가 주민센터에 완속 충전을 하고 나왔는데 충전비가 15,000원이 나왔는데 주차비를 36,000원 냈거든요. 아,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이거는 이걸 내가 그다가 사실 또 기름값이 지금 싸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전기차가 물론 조금 더 싸긴 싼데
이게 그렇게 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빌라나 연립주택이 국민의 30%가 사는데 주차 면적이 좁은 경우는 공공용 충전기가 조건으로 못 들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익부 빈익빈식으로 국민의 30%는 전기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전기가 없다라고 보는 네. 거니까 올 상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요.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판매량의 한 46% 정도를 네. 차지한대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테슬라는 제대로 만든 전기차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동력 성능이 완성도나 상품성이 우리나라 국산 전기차에 비해서 한 굳이 말씀드리자면 한 1.5배 정도 좀 진화한 형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 오너들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거는 테슬라는 차를 한번 사잖아요. 그러면은 무선으로 계속 뭔가가 업데이트가 돼요. 맞아요. 자동 업데이트. 차가 애플처럼. 점점 좋아진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전기차들은 이제 뭐 하나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은 블루엔즈 가서 해가지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거 저도 왜냐면 테슬라를 타보고 저도 이제 코나 전기차를 1년 6개월 탔지만 코나 전기차를 탈 때는 그냥 양산차에서 아 전기차를 바꾸어서 그냥 네. 억지로 타는 느낌이 들었는데 테슬라는 딱 타자마자 전기차만을 위한 전기차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왜냐면 테슬라 타봤어요? 타봤어요. 타봤어요? 네. 이거 출세했네. 테슬라는 이제 왜냐면 제가 그때 모델 X를 탔는데 가자마자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문이 열리고 그리고 테슬라는 시동을 걸 필요가 없어요. 왜? 전기차니까. 근데 그게 왜 시동을 안 걸지 했는데 아 전기차니까 엑셀만 밟으면 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예 개념 자체가 그래서 테슬라를 이제 한번 타니까 나도 아 테슬라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러면서 아 이 돈을 들이는구나라는 걸 점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국도 이제는 양산차 베이스의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전기차만을 위한 전기차를 좀 만들면 이제 고객들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가요 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품사하고 모듈을 네. 배분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진정한 전기차가 싸움이 시작되지 않을까. 바닥에다 배터리 깔고 모터 깔면 가장 무거운 게 바닥에 내려가기 때문에 네. 공간 확보도 그렇고 안에 편의 장치도 진짜 컴퓨터같이 모니터만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 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무선 업데이트가 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가 점점 진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오토파일러 같은 자율주행 기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가 느끼면서 최고의 가성비다라고 피부로 느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